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하면 단연 현대차가 꼽힙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올해의 차를 휩쓸고 완성차 판매에서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겠다. 오늘 신년회를 가진 정의선 회장은 이렇게 또 한 번 도전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제안한 신년회는 현대차 기술의 상징인 남양연구소에서 경영진과 직원들이 직접 대화를 하는 타운홀 미팅으로 열렸습니다. 파격적인 장소 선택과 형식은 수평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정 회장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자의 소개도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등장한 정의선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두려워해서 변화를 뒤쫓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가 해왔듯이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이끌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통한 신뢰, 그리고 변화를 통한 도약, 이런 캐치 프레이즈를 정해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정의선 회장은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진화된 차를 선보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품질과 안전을 통한 고객과의 신뢰, 그리고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을 직접 마주한 정 회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조직 문화였습니다. 능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역설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변화를 멈춘 문화는 쉽게 오염되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계속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신년사에는 도전과 신뢰가 11번, 사람이 9번, 변화는 8번 등장했습니다. 미래차 시대의 생존을 판가름짓는 변곡점이 될 올해, 현대차 그룹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이처럼 정의선 회장의 도전 의지에도 올해 시장 환경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금리에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자동차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와 기아 올해 공격적인 판매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신 기자, 현대차와 기아 올해 판매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네, 현대차와 기아는 둘이 합쳐 올해 732만 대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예. 현대차가 432만 대, 기아가 320만 대로 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계 판매량보다 10% 높게 잡았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이 있지만 이 누적된 대기 수요에 더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는 등 생산 정상화를 고려해서 이 공격적인 목표치를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수요가 뒷받침될 거란 자신감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해외 자동차 분석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약 8,200만 대로 지난해보다 6%에서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해외 판매인데요. 현대차는 해외 판매 목표로 354만 대를, 기아는 260만 대를 제시하며 총 614만 대 판매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처음으로 해외 판매 6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현대차가 한 390만 대, 기아가 한 290만 대 정도 차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 판매 목표치보다는 미달한 수준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합계 판매량은 이 684만 대로 이 700만 대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지난해 1년 동안 이 전 세계에서 모두 394만 대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1.4% 늘었고요. 특히 해외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 국내 판매가 5% 넘게 빠졌지만 해외 판매가 325만 대로 1년 전보다 3%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지난해 기아는 2021년보다 이 4.6% 늘어난 29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기아 역시 해외 판매량이 236만 대로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게 주요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차량 판매 대수가 집계되면서 이 연간 기준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3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일본 도요타 그룹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연간 최종 판매 자료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이 도요타 그룹은 약 1,000만 대, 이 폭스바겐 그룹은 약 8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1위 일본 도요타 그룹과 2위 독일 폭스바겐 그룹과의 이 격차를 좀 많이 좁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고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말이죠. 목표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우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IRA 시행뿐만이 아니고 일단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 생산이 좀 정상화되지 못했고 또 물류 대란의 영향이 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류 대란의 영향. 연초부터 지금 현대차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는 건 지금 IRA 관련해서 좀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 IRA에 대한 우려가 좀 너무 과해서 그동안 좀 주가가 빠진 측면이 있는데 이 지난주 이 금요일 미국 재무부가 이 리스나 렌트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리면서 이 주가가 조금 반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시장에선 이 현대차가 IRA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좀 일부 최소화했다는 측면에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처럼 이 제약 없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 리스를 이용하면 IRA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중 리스 비중은 5% 안팎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현대차는 이 비중을 앞으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관건은 미국 소비자들이 리스 차량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자동차 소비자 10명 중 3명이 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등록 대수로 볼 때 미국 리스 시장은 약 7천만 대 규모로 파악이 되는데 절대 작다고 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리스료를 인하해주는 등 리스 유인책을 확대하면 이 현대차가 이 보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판매가 늘어나려면 좀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신차 출시도 관련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신차 그 중심축이 지금 SUV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 기조는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코나와 EV9, 뭐 셀토스, 그다음에 산타페 등 다수의 SUV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앞서 언급한 대로 코나와 EV9은 이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SUV 출시가 이 국내 시장 위주로 계획된 거를 고려하면 이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출시될 신차는 이 코나와 아이오닉 6 그리고 EV9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올해는 신형 전기차 출시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 5위 수준인 전기차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